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중 경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주말에 있을 2019년 프로토 18의 승부 예측 프리미어 리그 편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왜냐? 이제 그 이유가 공개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디오가 안 들어갔어요. 제가 전 영상을 찍을 때 이제 마이크를 꺼놓고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마이크 설정을 켜야 된다는 걸 깜빡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승부 예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16회차 승부 예측 결과가 너무 처참하죠? 네. 뉴캐슬 경기 빼고 다 틀렸습니다. 근데 맨시티 경기에선 분명히 맨시티가 연장 승부차기 접전 끝에 이겼는데 왜 틀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프로토에서는 정규 시간 90분 기준으로만 승부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캐슬 경기 빼고는 다 틀린 걸로 됐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경기는 지난 경기고 이번 회차 승부 예측 진행을 해봐야겠죠. 이번 회차 승부 예측할 경기로는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 본머스 대 맨시티 경기, 맨유 대 사우스햄튼, 그리고 에버튼 대 리버풀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날이 지금 3,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승점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분명히 잡아서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에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 토트넘은 반면에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에 분명히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도르트문트전에 데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두 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상반된다는 사실. 먼저 토트넘은 케인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첼시 경기에서는 공격과 수비에서 너무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어요. 특히나 두 번째 실점 장면은 첼시 대 맨시티 경기에서 케파가 저 안 나가요! 이렇게 하는 그 장면과 맞먹는 임팩트를 보여줘서 와, 진짜 이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케인 선수가 지난번 경기로 인해서 징계 가능성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징계는 안 나올 것 같대요.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지금까지 얘기가 안 나온 걸 봐서는 추가 징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아스날전도 아스날전이지만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원정 경기라서 이 경기랑 다음 경기 좀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일정이나 현재 분위기상으로 토트넘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요.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상 인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라카제트와 오바메양 선수의 활약에다가 미키타리안과 외질 선수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질 선수는 지난번 경기에서 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미키타리안 선수는 부상에서 회복된 이후에 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러한 활약을 앞세워서 유로파 리그를 포함해서 최근 4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12득점 1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진짜 좋은 부분인데, 다만 이 4경기가 다 아스날이나 토트넘에 비해서는 약팀이라고 생각되는 팀들에게 거둔 성적이라는 거, 이거는 약간 좀 살짝 찝찝할 거예요. 이 경기를 비교해 본다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아스날의 상승세는 분명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스날이 좀 원정에서 약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리그 5승 3무 5패에다가 25득점 26실점이에요. 좀 원정과 홈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번에는 아스날의 원정승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해볼게요. 토트넘이 지금 확실히 뭔가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뭔가 케인의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먹혀서 그런 건지, 아무튼 좀 아스날에게 이번에 좀 말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아스날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머스 대 맨시티 경기인데, 본머스는 홈에서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7승 3무 3패에 26득점 18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둔 3패가 모두 빅시스 팀에게 당한 패배라는 거,
상대가 맨시티만큼 이 기록은 좀 약간 신경이 쓰일 거예요. 빅시스 상대로는 홈에서도 패배한다는 사실. 근데 어쨌든 홈에서 조슈아 킹 선수가 계속해서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조슈아 킹을 맨시티 수비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열릴 수 있고, 그걸 앞세워서 홈에서의 그 좋은 분위기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본머스 입장에서. 근데 본머스가 빅시스 상대로 1승 9패라는 거, 물론 첼시 상대로 4대0으로 크게 이겼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뭔가 빅시스 상대로는 좀 그 경기 빼고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는 사실은 본머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컵대회 포함해서 2019년에 11승 1무 1패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승부는 리그컵 경기 연장 승부 끝에 결국 0대0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고, 아무튼 컵대회 포함해서 2019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페르난 주니어와 라포르테 선수가 부상을 당했었고, 데브라이너 선수가 아직까지도 좀 컨디션이나 아니면 뭐 패스하는 그 감각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진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거기다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리그컵, FA컵 이걸 다 치르면서 리그 경기까지 소화를 하다 보니까 맨시티라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스쿼드가 넓은 맨시티라 할지라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0명이서 싸웠었고 리그컵에서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정말 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비 후 역습의 본머스에게 좀 고전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맨시티가 패배한 경기들을 보면은 수비적인 모습을 취하다가 역습으로 한 방에 골을 먹는 경우, 그러면서 패배하는 경우를 덜어 봤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가 과감하게 좀 본머스의 승리 혹은 무승부로 역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왠지 살짝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한번 역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사우스햄튼 경기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링가드, 마샬, 마타, 에레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마티치와 필 존스도 아직까지 부상 회복 소식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포그바의 활약에 지난번 경기에서 루카쿠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활약을 하면서 폼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솔샤르 체제에서의 리그 무패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우스햄튼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워드프로스의 활약을 앞세워서 2019년 리그 4승 3무 1패를 거두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강등권에서 탈출을 한 상황인데, 다만 카디프 18위 카디프와의 승점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에서도 승점 확보를 목표로 경기에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력이 그래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일단은 경기를 치를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포그바를 중심으로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분명히 통할 것이고, 최근의 수비력도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솔샤르 체제 처음에 비해서는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른 거 생각 않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튼 대 리버풀 경기인데, 리버풀이 최근 경기에서 와퍼드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었죠. 이 경기에서 로버트슨과 아놀드, 이 양쪽 윙백의 공격이 확실히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살라 선수가 최근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3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놀드, 로버트슨의 부활을 앞세워서 다양한 득점 루트가 살아났고 공격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오리지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른 교체 자원이 좀 자극을 받거나, 아니라면은 오리지 선수나 아니라면 피르미누 선수가 교체 명단에 일단은 이번 경기에 포함이 돼서 다양하게 전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없어요, 리버풀은. 그러니까 이 에버튼전에서 베스트 멤버를 활용해서 승점, 석점을 목표로 경기에 임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피르미누 선수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물론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교체 멤버로 상황에 따라서 투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리버풀은 분명히 승점, 석점을 확보할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5시즌 동안의 에버튼 상대 전적을 좀 보니까 4승 5무로 완전 압도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리버풀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원정 경기 한정으로 보니까 1승 3무로 좀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거기다가 득점도 좀 잘 안 나와요. 득점도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 2018 4월 7일에 그 라인업을 보니까 윙백이 로버트슨 아놀드가 아니죠. 네, 클라반 클라인인데 이 로버트슨과 아놀드에 비하면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살라 선수와 피르미누 선수가 이때 당시에 결정하거나 교체 출전을 그쳤어요. 왜?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일정 사이에 에버튼 경기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경기에 베스트 라인업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상황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없다는 것 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 향후 일정 여건과 선발 라인업이 현재 최상의 컨디션이라는 것 거기다가 와퍼든전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을 좀 감안해 봤었을 때는 리버풀의 승리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지만 지난 상대 전적을 본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2019년에는 리버풀의 공격이 약간 좀 기복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승리와 무승부를 같이 좀 예측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 승부 예측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 본머스 대 맨시티 경기는 본머스 승리 혹은 무승부, 맨유 대 사우스햄튼 경기는 맨유의 승리, 에버튼 대 리버풀 경기는 무승부 혹은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3일 연속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라리가와 세리에 A에서 꽤 괜찮은 경기들이 꽤 보여가지고 라리가 세리에 A 몇 경기를 좀 선정을 해서 승부 예측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영상을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